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있고요. 외국. 자, 가계는 예, 소비의 주체, 예, 라고 했고요. 목적은 만족을 얻는 걸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예, 생산의 주체고요. 그 생산을 하는 이유는 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생산의 주체고 생산을 하는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예, 만족을 맥시멈 하기 위해서 이윤을 맥시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업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의존적이냐면은 가게가 예, 생산물을 구매한다. 기업은 판매한다.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무엇을? 재화와 서비스를. 이렇게 얘기됐었죠. 이게 생산물 시장에서의 관계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즉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해 온다. 무엇을?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 그러면 구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대가의 이름은 지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라고 한다 했고요. 이 세 가지의 합이 가계의 소득이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례로 돌아왔어요. 홍길동이 그랜저를 산 것은 목적이 뭐죠? 그랜저를 산 것은 왜 샀죠?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그렇죠. 생산을 위해서 산 거죠. 생산의 주체는 누구죠? 기업이죠. 따라서 홍길동은 가게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일단 홍길동은 기업인데 자, 헷갈리게 하는 게 이제 산 것이에요. 산 것, 구매죠. 무엇을 위해서 구매했죠? 생산을 위해서 구매했어요. 그러면 이 생산을 위해서 구매한 이 행동, 이 활동은 생산 활동이요, 소비 활동이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생산 활동인가, 소비 활동인가.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생산 활동인가, 소비 활동인가는 생산인가, 소비인가.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지출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화를 샀냐 서비스를 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샀냐라는 누가 구매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생산활동의 주체는 생산활동은 누가 어떤 활동했죠? 기업이. 소비활동의 주체는 누구죠? 가게가. 따라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면 생산활동이다. 가게가 어떤 활동을 하면 소비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생산활동을 왜 한다 했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게는 소비활동을 왜 한다 했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은 기업이 만족을 위해서 생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이윤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하고요. 가게가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을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길동이 기업이 그랜저를 산 것은 그랜저 재화죠. 재화를 구매한 것은 생산활동이다. 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산활동인 이유를 여러분 잘 제시했는데 그 중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합니다. 자, 답은 맞추어도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번 학생 소비활동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잘 얘기해 줬어요. 예. 홍길동이 만족하려고 택시를 산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자, 만족하려고 택시를 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만족의 주체는 가게죠. 가게가 만족하려고 구매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즉
홍길동은 가게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다. 홍길동은 그랜저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쓰려고 구입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이냐 소비냐를 구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이 포인트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홍길동은 기업이고 기업이 왜 구입했죠?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홍길동은 택시 영업으로 인한 서비스 생산이라는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생산이다. 자, 이 학생은 좀 더 나갑니다. 자, 이때 구입한 택시는 생산을 위한 물적 자본이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이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돈 쓰죠. 어디에 돈 쓰죠? 기업은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죠. 어디서 돈을 쓴다라는 거죠? 생산요소 시장. 무엇을 위해서 쓰죠? 생산요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럼 생산요소 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근데 노동을 구입하는 건 뭐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거죠. 토지는 토지를 빌려오는 거죠. 자, 여기서 자본을 구입하는 거, 여기 자본의 종류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물적 자본과 금융 자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적 자본을 구입하는 걸로 봤어요. 왜? 물적 자본은 금융 자본은 돈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 여기서는 홍길동은 자동차죠. 자동차는 물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적 자본이 되고, 잘 짚었습니다. 자, 생산활동은 잘했어요.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어내거나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자, 그랜저를 삼으로 택시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겠고요. 자, 홍길동이 그랜저를 구매한 것은 생산활동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것 과정이다. 자, 생산활동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과정. 자, 생산활동에서 필요한 것이 뭐죠? 그렇죠? 생산요소. 생산요소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본 거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부가가치 창출된다. 이런 얘기도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소비의 목적은 만족을 얻기 위한 건데, 홍길동의 목적은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다. 잘했고요. 홍길동이 그랜저를 구입한 이유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함이지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므로 잘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니까 맞다. 그 다음에 7번 10번 학생, 영업용 택시로 인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정확히 말하면 재화를 만드는 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9번 학생,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그랜저를 구입한 것은 영업용 택시라는 목적이 있고, 영업용 택시는 이미 만들어진 차의 경제가치를 높인다. 역시 맞고요. 13번 학생, 만약 그랜저를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택시 운영하지 못했으니까 목적이 생산이니까 생산활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오류가 하나 있네요. 자, 그에 따른 소득 또한 없었을 것이다.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소득이란 개념이 뭐죠? 소득의 주체는 누구죠? 기업이에요? 가게예요? 가게죠. 소득을 어떻게 얻죠? 생산요소 제공으로. 자, 그런데 지금 홍길동이 택시를 구입한 것은, 홍길동은 기업이죠. 생산요소를 제공했어요? 아니죠. 생산요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를 소득이라 하지 않고 이때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생산 요소 뭘 구입했죠? 자본을 구입했죠. 자본을 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가 생산 요소 제공하면 뭐를 받죠? 지대 임금 이자를 받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랍니다. 따라서 택시 그랜저를 구입하지 그에 따른 소득 또한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소득이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14번 학생 갑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역시 맞습니다. 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 2반의 9번 학생. 홍길동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그랜저를 산 거면 차에다 투자했다. 여기서 투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투자. 자, 투자라는 개념이 뭐라고 했죠? 투자는 생산요소 중에 뭘 구입한 거죠? 자본을 구입한 거. 이걸 투자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vestment. 투자. 자본을 구입하는 행위. 그럼 투자의 주체는 누가 되죠? 가게입니까? 기업입니까? 가게가 아니고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투자는 뭐 우리 주식 투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투자는 아까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에서 투자는 주체가 기업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할 때 투자는 가계가 되고요. 그때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 그때 말하는 투자를 금융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소비가 필요한데 홍길동은 택시로 생산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택시로 생산 활동을 위해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택시로 생산 활동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한 것이 투자라고 바꿔야 되고요. 또는 구매라고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 소비는 누가 하죠? 가게니까. 홍길동은 가게가 아니니까 소비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반 10번 학생. 홍길동이 그랜저를 구입한 것은 이렇게 그랜저를 구입한 것은 그랜저를 영업용 택시로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뭐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도 좀 오해를 했죠. 소비를 했는 것이 아니라 소비는 가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라고 할 수 없고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니죠. 소비가 아니고 이거는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판매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적합합니다. 7반 12번 학생.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 높일 수 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3반 8번 학생 갑니다. 택시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 생산 활동이고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재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고요. 2반 18번 학생. 홍길동이 차를 구입한 것은 소비 활동이라 할 수 있지만 자, 이것도 틀렸죠. 차를 구입한 것은 소비 활동. 왜 소비가 아니죠? 주체가 가게가 아니니까. 홍길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통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이다. 자, 이거 뒷부분은 맞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학생.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족을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죠. 왜? 홍길동 기업이니까. 만족이 아니라 뭐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의 소득과 손님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구매한 거죠. 소득이란 말 틀렸죠? 앞으로의 생산과 손님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건 맞는 말이죠. 자, 17번 학생.
자, 17번 학생은 그 경제 공부를 좀 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홍길동이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소비를 했다는 점에서 소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 이거 틀렸죠. 소비를 했다는 점. 물론, 그,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는 기업 소비라고 또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에서는 여기 소비라기보다는, 예, 지출을 했다, 구매를 했다, 생산 요소를 구매했다, 또는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영업용 택시라는 점을 봤을 때 홍길동은 후에 얻을 이익을 위한 투자, 즉 중간재를 구입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중간재란 개념 나왔는데요. 자, 중간재의 반대말이 최종재라는 개념이죠. 최종재가 뭐냐면은, 최종재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재화,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를 최종재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자,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빵이 어디로 가요? 소비자에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최종재는 빵이 되겠죠. 나머지 밀과 밀가루는 뭐죠? 빵을 만들기 위한 재화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간재. 따라서 빵을 만드는 빵집 주인이, 자, 제빵 회사 또는 제빵소 기업이죠. 기업이 빵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구매해 왔어요. 그럼 뭘 구매했죠? 중간재를 구매했어요. 이 구매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했죠?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왜?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했으니까 중간재. 그러면 이때 밀가루는 빵집 입장에서 뭐가 되죠? 이건 자본이 아니라 원자재라고 얘기합니다. 원자재, 재료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재 개념은, 예, 좋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좀 정리하기 바랍니다. 5번, 1번 학생은, 자, 그랜저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면 4천만 원보다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어 생산활동이다. 자, 요거에 이 1번 학생의 답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차를 이용해 중간에 맥락이 좀 빠졌는데, 차를 이용해 영업을 한다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랜저를 산 것은 지출이죠. 생산하는 사람이 왜 돈을 썼냐? 지출했을 때 얻는 그 비용, 지출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그거로 영업을 한다면 수익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그 수익을 판매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대되는 판매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구매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13번 학생,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4번 학생, 예, 그랜저를 삼으로써, 그랜저를 구매함으로써 손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생기고, 그렇죠. 홍길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잘했습니다. 자, 이 대답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생산활동이다. 왜? 자기 소유물이 늘었기 때문에. 자, 자기 소유물을 뭐냐면 사적 소유라고, 소유재 또는 사유재라고 하죠. 사유재의 반대는, 예, 공공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소유의 물건이 생긴다고 다 생산활동인가? 그건 아니죠. 내가 빵집 가서 빵을 사면 내 소유가 생기는데 그건 소비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답이 되고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차를 사면서 손님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좋아지고, 자, 그에 따른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왜? 소득의 주체는 가게니까.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네, 판매 수입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6번 학생, 택시기사 홍길동은 생산과 소비를 모두 했다. 아니죠. 생산만 했습니다. 자, 이유는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차를 구입하였고 만족을 채우고 재화를 구매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따가 소비활동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만족의 주체는, 만족이란 말은 가게에 어울리는 단어예요. 만족을 채우는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근데 구매한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 7반의 14번 학생, 길게 아주 잘 썼는데, 자, 택시 운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인 그랜저 구입은 생산활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기 위해 그랜저를 구매한 건 소비활동이다. 이것도 역시 오답입니다.